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종목, 업태, 온라인 사업을 하려면 어떤 것을 넣어야 할지 헷갈리시나요? 또 홈택스, 정부24 벌써부터 어려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대로만 따라해 주신다면 정말 이 시점 제일 빠르게 또 제일 쉽게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토스 대기업을 활용할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어려워한다는 걸 이미 대기업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천천히 따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몇 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아직도 저도 처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온라인이 어려워서 결국 주변 세무사로 직접 가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번거로우실 필요 없이 쉽게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전에 알고 있으면 최소 1000만원은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영상 뒤에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화면 보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토스 페이먼츠라고 한번 검색을 해줍니다. 검색을 해준 다음에 제일 위에 토스 페이먼츠를 검색을 해줘요. 그러면 사업 시작에 들어가시면 사업자 등록 바로 신청하기, 통신 판매업 바로 신청하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통신 판매업 발급할 때 업종, 업태에 이제 통신 판매업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사업자 등록도 하고 통신 판매업도 따로 하는 건가요? 생각하실 텐데, 통신 판매업은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필요한 허가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발급 받으시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다면 똑같이 통신 판매업까지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바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일반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인 사업자는 안 돼요. 일반 사업자, 이제 온라인 마켓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빠르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확인했어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전체 동의하고 시작하기 버튼 한번 눌러줄게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사무실로 이용하시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 자택을 사무실로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비상주 사무실을 얻어서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비상주 사무실에 대한 내용은 뒤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먼저 본인의 자택으로 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자택으로 네 하고, 또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SNS 마켓업, 해외 직구 대행업이 있는데 저는 로켓 그로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일 위에 거 하나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해외 구매 대행도 같이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같이 클릭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일 위에 것만 선택을 할게요. 다음 눌러주시고, 간이가세자와 일반 사업자 있어요. 이것도 있는데 처음 시작하시다면 저는 간이가세자로 들어가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매출이 넘게 되면 결국 일반 사업자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간이가세자를 누릴 수 있는 만큼 간이가세자를 누려서 세금을 조금 절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이가세자를 클릭을 해주시고 상호명은 이제 빌리브로 힘찬으로 해볼게요. 다음 넘어가 주시고 대표자 이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생년월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메일 적어주시고요, 핸드폰 적어주시고 통신사까지 적어주신 다음에 다음 버튼 한번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나 네이버 패스 중에서 인증하시면 되는데 저는 패스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해서 패스로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패스 어플에 인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인증 중입니다. 네, 인증을 완료했고 완료 버튼 한번 눌러줄게요. 끝입니다. 정말 간편하죠. 저희가 원래 홈택스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클릭을 해야 됐던 걸 다 줄여주고 그냥 기본 툴대로 내용 몇 가지만 작성하고 본인 인증만 해주시면 사업자 등록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말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제 사업자 등록이 끝나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을 때 그거 가지고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것도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빌리브로 힘찬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사업자 등록 30초 만에 끝냈어요. 그쵸?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이제 토스 페이먼츠에서 카톡 알람이 오게 되고요, 그렇게 하루에서 이틀을 기다려주시면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30초 만에 통신판매업을 가입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토스 페이먼츠라고 검색을 할게요. 검색을 하신 다음에 토스 페이먼츠 들어가시고 사업 시작 파트에 통신판매업 바로 신청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통신판매업 바로 신청하는 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다음에 진행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여기서 통신판매업이 생긴다고 사업자 종류의 업태 종목에 하나가 추가되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할 수 있게 추가적으로 하나의 허가증을 받으신다고 하면 편리하세요. 사업자 등록증이 추가하는 게 아닌 추가적인 허가증을 받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그렇게 통신판매업을 가입을 해볼게요.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전체 동의를 하신 다음에 동의하고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때 대표자가 내국인이며 공동대표자가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동대표는 이제 방문 신청은 가능하니 인근 세무사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1인 셀러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확인했어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줍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고요, 이제 신청자 이름을 작성해주신 다음에 주민번호 적어주시고요, 핸드폰 번호, 인증번호 받아주십니다. 작성을 해주시고 이제 판매 대금을 입금받을 계좌 하나를 정해주십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사업자 통장 하나 발급 받으시는 걸 추천드렸죠. 그걸 사용하시면 간편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가요? 입점된 셀러 중 사업자 번호가 없는 개인 셀러가 포함되어 있나요? 네. 그리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그리고 셀러의 판매 상품은 이제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전자제품으로 해볼게요. 교환권이나 게임머니냐? 아니다 해주시고요. 가격대는 이제 10만원 미만이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구매한 상품이 서비스 종료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하는데 이제 웬만하면 1주 선택해주시면 간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는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 예약 판매, 중고, 공동구매 쭉쭉 있는데 제품이 없죠. 저희는 온라인 판매를 할 거니까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눌러주신 다음에 사업자 번호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개업일 한번 체크해 줄게요. 클릭을 해주시고 사업장 주소 작성해 주신 다음에 쭉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사업자 주소랑 동일 눌러주셔도 돼요. 다음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결제 정산을 클릭을 해주시고 사업소득 눌러주시고 가상자산 사업자인가요? 아니요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제 사업자 등록증 서류를 한번 넣어주실게요. 넣어주시고 신청서 완료! 그러면 정부24 간편 인증을 한다고 합니다. 똑같이 번호를 한 번씩 넣어주시고요. 저는 패스로 하겠습니다. 네, 인증이 완료가 되었고 완료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어떤 걸 할 건지 정해주세요. 아무거나 해주셔도 돼요. 모르겠다 하시면 종합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고 이제 거주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 거주지는 왜 적냐면 그 거주지에 따라서 통신판매업 발급지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산에 살면 아산 근처에 있는 통신판매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발급 신고가 완료되었다고 뜹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었다면 핸드폰으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1일에서 3일 이후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자가 올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출력을 받으시든 직접 찾으러 가셔서 발급을 받으시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방금 딱 알람이 왔네요.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왔어요. 이렇게 토스에서 하라는 대로 사업자 등록을 간편하게 해주시고 또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면 그대로 통신판매업을 진행한다면 정말 홈택스 들어갔다가 정부24 들어갔다가 어렵게 서류 첨부하고 하실 필요가 없고요. 토스페이먼트 플랫폼 안에서 간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자 등록을 시작하려고 하시나요? 청년 가면 혜택에만 대상되셔도 많게는 100%에서 적게는 50%까지 사업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 지역에 맞게 1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국가 사업들이 많습니다.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역과 본인 조건에 맞는 국가 사업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번에는 전남 으뜸 창업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전라남도 지역 창업자들에게만 지원을 해주는 1,500만원 지원 사업이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사업자를 내시기 전에 비상주 사무실을 활용을 하여 위치 선정만 잘 하셔도 남들은 그냥 사업자 등록하실 때 돈 버는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보다 꼭 미리 준비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시작하세요. 남들보다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리브로 힘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에 관한 디테일한 준비사항들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이 정보는 제가 지금 5년간 사업을 하면서 이전에 알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부분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필수적으로 참고하셔야 될 부분들을 총 6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감면 대상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이 인정이 되는데 최대 6년까지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감면율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 지역에 창업을 한 경우 100% 감면이 되고요. 과밀 억제 권역에 창업을 한 경우 50%까지 감면이 됩니다. 첫 창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혹시 이 나이에 해당 조건에 맞으신다면 바로 신청을 해보셔야겠죠. 거기에 대한 감면 대상 업종은 제조업, 통신 판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건설업, 음식점업,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최초 창업 시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미리 알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꼭 집중하셔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4가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을 하여서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업자를 운영하던 걸 법인으로 전환해서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세 번째, 폐업을 한 다음에 다시 새롭게 개시를 하는데 이전에 폐업했던 사업자랑 똑같은 사업장을 개시하는 경우. 네 번째, 사업을 확장하는
성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나이가 간당간당하다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생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면 생일 이전에 꼭 사업자 등록을 하세요. 하루 차이로 이제 5년간의 세금 혜택을 못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업종 선택의 전략이에요. 통신판매업과 도소매업이 있습니다. 이 두 업종이 세금 관련 대상 여부가 다르고요. 또 제조업과 도매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또 마진율을 추정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때 복수 업종 등록을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주 업종과 부 업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업종은 감면 대상인 제조업으로 부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만약 첫 번째 말씀드렸던 청년 대상 감면 혜택자다 하시면 통신판매업으로 주 업종을 신고하신 후 부 업종을 도소매업이나 소매업으로 가져가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업종마다 측정되어 있는 마진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표준 소득률을 참고하세요. 만약에 이보다 현저히 낮은 마진율로 세금 신고를 한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업장 주소 전략이에요. 보통 두 가지 경우로 나눠요. 첫 번째, 그냥 1인 창업을 한다. 본인의 집 주소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예요. 이제 제가 처음 5년 전에 온라인 스토어를 했을 때는 한 집에 사업자 2개, 3개까지도 개설을 해줬어요. 하지만 지금 계속돼서 사업자가 많이 발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 주소당 하나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럼 거기에 있어서 왜 본인의 집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비상주를 사용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비상주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본인의 집 주소를 이미 다른 사업장 번호로 하나 사용을 하고 있거나 두 번째는 특정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초반 도입부에 설명을 드렸던 K-스타트업 국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지역을 설정을 한다든지 청년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으로 비상주 사무실을 선택을 하여 신청을 한다든지 비상주 오피스를 활용하여 월 적게는 2만원부터 5만원까지 본인의 전략에 맞는 비상주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에 2만원 투자하는 거 절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건강기능식품을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특가 허가증을 받아야 된다 하시면 거기에 맞는 허가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 주소가 있어요. 정확히 파악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주소가 가능한 비상주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에 맞는 비상주를 찾을수록 단가가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올라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도소매업 온라인 위탁 판매할 거다 하면 제일 단가 낮은 순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용으로만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걸 많이 실수하시는데 비상주 사무실을 한번 사용하시면 사용하신 다음에 계약 종료일이 나와요. 종료일로부터 해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15일 이후에 가산세가 부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캘린더에 비상주 오피스 종료일을 작성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간이가세자로 신청을 할 거냐 일반 가세자로 신청을 할 거냐, 이 두 가지 문제예요. 먼저 간이가세자는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금 부담이 매우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거기에 비해 일반 사업자는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이건 뭐냐면 초기에 투자 비용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저희가 온라인 판매를 하는데 초반부터 제품 사입을 하고 들어가는 판매다 하시면 일반 사업자로 바로 넘어가시는 게 세액 공제가 되니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업자 통관을 하려면 바로 일반 사업자로 들어가야 되긴 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위탁 판매로만 진행하실 거다 하시면 간이 사업자로 가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간이가세자는 별도의 세금 계산서 없이도 매입액의 0.5%에서 0.4%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업종별로 다르니까 한번 확인하시는 건 필수입니다. 그러면 간이 사업자에서 일반 사업자로 언제 전환을 하는 게 좋을까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온라인 판매에 한한 거지만 온라인 판매를 하신다면 최대한 간이 사업자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신 다음에 넘어가면 흔쾌히 넘어가고 거기에 맞는 세액 감면 전략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4대 보험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4대 보험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궁금하신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직원이 1명 이상 있다면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대표자 본인은 직장 가입자로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1인 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어디서 하나요? 만약에 희망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지식을 알고 가냐 못 알고 가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창업 후 1년 이내에 청년 창업자라면 50% 감면을 해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 초기에 자금난이 있다면 최대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인데요, 사업자를 등록하신 다음에 즉시 해야 될 업무가 무엇들이 있는지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을 하자마자 하셔야 되는 건 사업
사업용 통장을 개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품을 구매하거나 만약에 저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줄 때는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발행 받으시려면 사업자용 통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업자 발급을 받으신 후에 바로 사업자용 통장을 발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하시는 은행에 발급받으신 사업자 등록증 초본을 가지고 가시면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홈택스를 가입해놓고 거기에 만든 공동인증서를 발급을 하는 거예요. 사업용 통장이 생겼으니 이제 공동인증서까지 미리 발급을 해놓으시면 깔끔한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을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각종 공과금 있죠? 공과금을 사업자 명의로 변경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일반 사업자가 되시면 감면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신용카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업자용 신용카드, 개인 사용 신용카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제 개인적인 꿀팁인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식비라든지 제품 구매 비용이라든지 세금 감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자 카드를 2개를 발급을 받습니다. 2개를 발급을 받은 다음에 하나는 정말 사업용으로 사용을 하여서 저희가 얼마가 빠지고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체크하는 용도로 만들고요. 두 번째는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하되 이 두 가지 모두 제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등록을 해놓습니다. 또 홈택스를 미리 가입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홈택스의 간편인증 등록을 꼭 해주세요. 공동인증서 없이도 편하게 로그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하기 전에 알고 가면 돈을 버는 6가지 꿀팁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 정보들만 잘 활용을 하신다면 사업자 초기부터 전문가 수준의 관리가 가능하실 거예요. 창업의 길은 험난하지만 여러분들의 노력과 실행 그리고 저의 꿀팁들이 만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힘찬!